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 필기 저자 이상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4년 그 변경되는 내용이죠. 3과목 데이터베이스 일반 핵심 요약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3과목 데이터베이스 일반 아마 좀 부담감을 많이 가지시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살펴보니까 시험 보실 때 오히려 3과목보다는 2과목에서 더 좋지 않은 점수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3과목은 좀 기본에 충실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앞에는 액세스에 들어가기에 앞서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가, 이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이 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어떤 특정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된 데이터를 모아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각각의 어떤 부서마다 파일들을 따로 관리를 했다면 이것을 이제 통합해서 어떤 조직에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베이스에 정의가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4가지 통합 데이터, 공용 데이터, 저장 데이터, 운영 데이터라는 특징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DBMS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근데 사용자들이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DBMS라는 소프트웨어죠.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하게 될 이 액세스라는 것도 DBMS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DBMS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오라클, 액세스, MS SQL, MySQL 이런 것들이 모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RDBMS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DBMS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도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고, 앞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게 되면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최소화이지 완전히 중복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키마라는 것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스키마는 외부 스키마와 개념 스키마 그리고 내부 스키마로 나누어진다는 것, 각각의 특징들을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용자와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SQL이라는 언어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언어의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데이터 정의어 DD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거나 수정할 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create, alter, drop이라는 명령이 대표적이고요. 이제 사용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은 데이터 조작어가 되겠죠. DML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이런 명령들이 사용되는데 요거는 뒤쪽에 SQL의 사용법에서 좀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제어 DCL이라는 것은 데이터 보안에 관련되는 또는 병행 처리에 관련되는 언어가 되겠고요. commit, rollback, grant, revoke 같은 명령어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암기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과정은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각각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요거 암기하실 때 이렇게 첫 글자를 따서 개논물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는 ER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ER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는 ER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현실 세계의 내용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기 위해서 어떤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개체와 속성과 관계라는 용어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체와 속성들이라는 것은 각각의 개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예를 들어서 개체가 뭐 어떤 사람이 있다면, 뭐 학생이라는 개체가 있다면 학생은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가지겠죠. 뭐 학번이나 이름이나 뭐 수강 과목 이런 것들은 속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학생이라는 개체와 교수라는 개체는 어떤 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걸 ER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고요. ER 다이어그램에서 사용되는 구성 요소들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체는 사각형으로, 관계는 마름모로, 속성은 타원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히 관계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관련되는 용어들을 반드시 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관계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를 테이블로 표현하는데요. 테이블 또는 릴레이션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건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고 우리 엑셀에서 사용하시는 그 데이터베이스 표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학생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속성이라는 것은 필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방향으로 되어 있는 요 필드가 있고 그 다음 가로 행방향으로 된 것을 튜플 또는 레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서 각각의 용어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내용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떤 그 튜플들을 서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속성을 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우선 후보 키라는 게 있습니다. 후보 키라는 것은 테이블에서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는 키가 되겠는데요. 유일하게 다른 튜플과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유일한 값을 가지는 것은 뭐 주민등록 번호라든지 핸드폰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식별할 때 많이 사용하죠. 그런 것을 후보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중에서 그러니까 주민등록 번호와 핸드폰 번호 두 개가 들어있을 때 하나를 기본키로 선택하게 됩니다. 후보키 중에서 선택한 키가 되겠고 요건 반드시 널 값이어서는 안 되고 비어 있어서는 안 되고 중복된 값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는 입력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비어 있어서는 안 되고 중복된 값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외래키, 포린키라고 하는데 이거는 관계를 맺고 있는 두 개의 테이블에서 다른 테이블의 기본 키를 참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 테이블이 있고 이것을 참조하는 테이블이 있을 때 이 테이블에서 뭐 주민등록번호를 참조한다라고 하면 그 참조하는 키가 외래키, 포린키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포린키의 경우에는 반드시 참조하는 기본키와 일치하는 값을 가져야 되고 널 또는 널값, 요거는 어떤 일치하는 값을 갖거나 아니면 아예 비어 있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체키와 슈퍼키도 읽어보시면 좋겠고 아래쪽에 예시 부분을 보시면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는 무결성 제약 조건이 있는데요.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본키가 중복된 값이나 널값
값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고, 참조 무결성은 앞서 외래키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반드시 기본키를 참조하는, 즉 기본키의 값이거나 아니면 아예 널값이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그것을 참조 무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정규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정규화라는 것은 테이블을 너무 크게 만들게 되면 추가, 갱신, 삭제 작업을 할 때 이상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테이블을 분해하는 과정이 되겠는데요. 정규화의 목적 살펴보시고, 사실 정규화의 내용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의 문제는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정규형이 1정규형에서 5정규형까지가 있다라는 거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세스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액세스는 여러 개의 객체들을 가지게 됩니다.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매크로, 모듈 이런 객체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 객체들에 대한 사용 방법이라든지 특징들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테이블이라는 것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객체이기 때문에 기본 객체입니다. 반드시 테이블이 존재해야만 다른 것들도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테이블 객체에다가 이제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데이터를 엑셀처럼 그냥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형식의 종류를 지정한 후에 입력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텍스트의 경우에는 짧은 텍스트와 긴 텍스트가 있고, 그 다음 숫자, 날짜, 시간, 통화, 일련 번호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데이터 형식의 종류를 반드시 숙지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본키의 개념 굉장히 중요하겠죠. 기본키 앞서 외우셨겠지만 널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레코드와 같은 값, 중복된 값도 가질 수 없다는 거 다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반드시 기본키를 정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키가 없는 테이블도 존재할 수 있고요. 또 2개 이상의 필드를 이용해서 복합키, 앞에는 슈퍼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도 다른 튜플들과 구분할 수 있는 게 없다면 2개의 필드를 합쳐서 복합키로 만들어서 기본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테이블은 디자인 보기와 테이블 보기, 데이터 시트 보기가 있는데 직접 여러분들이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보신다면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테이블에 여러 가지 속성들을 지정할 수 있는데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입력 마스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마스크에 대한 거, 일종의 이것은 엑셀에서 우리가 셀 서식을 지정하는데 그것과 좀 비슷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엑셀의 셀 서식, 표시 형식이라는 것은 보여주는 형식인데요. 입력 마스크는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입력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자리에는 숫자가 입력되어야 한다, 문자가 입력돼야 한다, 대문자가 입력돼야 된다, 이런 규칙을 지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 지정 형식은 직접 입력할 때 이렇게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구역이 입력 마스크 지정 문자를 쓰는 구역이 되겠고요. 두 번째 보시면 0 또는 1이 들어가는데 구분기호, 요런 게 구분기호죠. 하이픈 같은 거, 이 구분기호와 함께 저장할지 아니면 구분기호 없이 저장하게 되면 숫자만 저장하겠죠. 그래서 그걸 지정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입력할 때 나타나는 기호, 우리가 입력할 때, 숫자 입력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문자를 지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지정 형식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입력 마스크의 지정 문자들은 여기 있는 거 말고도 더 많이 있는데요. 제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것만 추린 거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은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09 샵이라는 것은 숫자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0 같은 경우에는 필수고 9와 샵은 선택이고 9와 샵도 조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는 L과 A와 물음표와 C가 있는데 요것들은 모두 문자를 입력할 때 사용합니다. 요것도 필수 선택이 있죠. 그 다음 대문자로 변환하는 것도 잘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알아두시고 이와 같이 원표시가 나오면 뒤에 나오는 문자를 그대로 표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입력 마스크를 이렇게 지정하고 여기에 입력 가능한 거 그럼 하나씩 따져보시면 되겠죠. 뭐 L은 0문자를 뭐 필수적으로 입력한다. 이런 식으로 따져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찾아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들 많이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 속성 중에서 유효성 검사 규칙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효성 검사라는 건 우리 엑셀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었죠. 그래서 입력되는 어떤 값의 범위를 지정하는 건데요.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연산자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요 between and 어떤 범위 지정하는 거죠. 지정한 값 사이를 지정하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나온 것들은 전부 시험 문제에 잘 출제되는 내용들만 제가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between and 굉장히 중요하고요. in도 중요합니다. in은 어떤 or의 의미랑 똑같습니다. 요거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요걸 와일드카드라고 지정하는데 엑셀과 다른 점은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때 앞에 like라는 연산자를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효성 검사에 관한 것 다 아셔야 되겠고 기타 제약 조건들, 다른 속성들도 다 잘 출제가 되는데 특히 제가 표시한 거, 뭐 캡션, 제목 지정하는 거 그 다음 인덱스 의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빠르게 검색하거나 정렬할 수 있는 기능이고 IME 모드는 한글을 입력할지 영문을 입력할지를 지정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회 속성이라는 것은 값을 직접 텍스트 상자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콤보 상자나 목록 상자에다가 값을 지정해 두었다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요. 거기 테이블에 보시면 조회 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콤보 상자나 목록 상자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조회 속성들 다 중요한데 이 내용들은 폼에도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조회 속성들 하나하나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아래쪽은 이제 테이블 구조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고 아무래도 이 액세스라는 DBMS가 관계형 DBMS이기 때문에 관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관계에는 1대1 관계, 1대 다 관계, 다대 다 관계가 있는데 액세스에서는 1대1과 1대 다는 자동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다대다 관계는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대다 관계를 지정하고 싶을 때는 하나의 테이블을 더 사용해서 1대 다 관계를 2개 지정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관계 설정에 대한 내용 다 중요하고 앞에 참조 무결성과 개체 무결성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여기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관계 편집 대화 상자에서 어떤 개체 무결성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되겠는데요. 요것에 관한 내용들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실기에도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액세스에서도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형식들의 파일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져오기 가능한 형식들 대표적으로 적었는데 안 되는 게 중요하겠죠. 워드 파일은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 대부분은 엑셀이나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그런 형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 있는지 봐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테이블 연결과 데이터 내보내기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테이블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되겠고요. 다음에 보시면 쿼리라는 개체가 나오는데 글쎄요, 개체들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테이블을 작성해 둔 다음에 그 테이블에서 원하는 값을 찾아서 볼 때 바로 쿼리라는 개체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쿼리는 테이블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쿼리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원본을 지정한 다음에 특정 조건을 필터링해서 데이터를 찾거나 계산 또는 요약을 수행해서 결과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쿼리는 폼이나 보고서의 원본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쿼리의 원본은 테이블이나 쿼리가 되겠고요. 폼이나 보고서의 원본은 테이블이나 쿼리가 역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쿼리의 종류가 되겠는데요. 이것들은 정말 하나하나 사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쿼리의 목적들 아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쿼리가 선택 쿼리가 되겠고요. 또 이 쿼리는 사실 내부에서 SQL문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SQL문을 이용해서 작성한 쿼리가 SQL 쿼리입니다. 그 다음 이 매개 변수 쿼리, 특히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데요. 매개 변수 쿼리는 쿼리를 실행할 때 뭘 보여줄지를 우리한테 물어보는 그런 쿼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 요약 쿼리, 크로스탭 쿼리라는 것은 마치 엑셀의 피벗 테이블과 같은 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불일치 쿼리, 일치하지 않은 것만 보여줄 수도 있고 실행 쿼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행 쿼리는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행시킴으로써 테이블을 변화시키는 건데요. 추가 쿼리, 테이블 만들기 쿼리, 삭제 쿼리, 업데이트 쿼리가 있다. 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쿼리의 종류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쿼리를 만드는 방법은 마법사로 만들 수 있고 디자인 보기로 만들 수 있고 또 SQL 보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필기를 준비하시더라도 반드시 하나씩 해보시고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암기가 잘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쿼리에서는 어떤 조건을 지정해서 그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앞서 테이블에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 사용하는 수식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와일드카드 이용하거나 그 다음 AND 조건과 OR 조건의 경우에는 마치 우리 엑셀의 고급 필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조건을 같은 줄에 지정하게 되면 AND를 의미하게 되고요. 서로 다른 줄에 지정하게 되면 OR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SQL문, SQL 언어로 이 데이터베이스가 표현된다는 거 설명드렸었는데요. 그 내용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SQL 언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몇 가지 명령문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거의 또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특히 이 데이터 조작어 DML에 관한 이 구문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쿼리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이때 셀렉트 문을 사용하게 되고요.
셀렉트문의 형식을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셀렉트하고 필드, 보고 싶은 필드를 표현하고 from 다음에 테이블명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where 다음에 조건식,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지를 볼 때, 그 다음 그룹을 지정할 수도 있는데 그룹에 대한 조건은 having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조건은 where 조건문인데요. 그룹에 관한 조건은 having절을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 order by라는 것은 정렬하는 건데요. ascending은 오름차순, 디센딩은 내림차순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각각의 where절에 대한 예시, 그 다음 그룹 바이와 오더 바이에 대한 예시들이 있기 때문에 예시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 셀렉트문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문제처럼 셀렉트 구문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 셀렉트문을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create 문이라는 것은 테이블을 생성할 때 사용되는 그런 구문이 되겠습니다. create 테이블하고 테이블명을 지정하고 아래쪽에 어떤 키들을 지정하는 것이 있는데 역시 예시를 통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alter 문이라는 것은 테이블을 변경할 때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테이블을 변경할 때 사용되는 그런 구문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구문 중에서는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죠. 앞에 보셨던 셀렉트문을 잘 기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액세스에서도 많은 함수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함수들은 엑셀에 비하면 함수의 중요도는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보다도 그 시험 범위에는 더 많은 함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출제되는 것만 제가 정리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아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근데 left, mid, right 함수 이런 거는 그 엑셀에서 썼던 것과 함수명이 동일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스트링 함수가 몇 번 나왔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정리했고 아래쪽에 예시에 나온 것이 실제 시험에 출제된 예시이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날짜, 시간 함수들도 여기 있는 거 봐두시고 그 다음 논리 함수의 경우에는 엑셀과 조금 다른 게 if문이 있는데 if가 아니라 if문입니다. 근데 구문은 형식이 똑같은데요. 인수의 형식은 동일한데 if라는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다르다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형식 변환하는 함수들도 조금씩 나왔고 또 이 집계 함수라는 것은 폼이나 보고서에서 함께 많이 사용되는 함수가 되겠는데요. 거의 엑셀에서 사용하는 함수명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다르죠. 에버리지 대신에 avg라는 것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고 썸은 합계, 카운트는 개수 구하는 거, 맥스 최대값, 민 최소값, 나머지는 거의 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보고서 만들 때 포맷이라는 함수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해당 필드를 원하는 형식으로 여기 보시면 금액하고 대괄호를 표시한 건 금액 필드 값을 의미합니다. 필드를 이렇게 대괄호로 표시를 하고요. 그걸 뒤에 있는 형식으로 표현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인은 앞에 설명드렸던 관계 설정에 관련이 되는 내용인데요. 우리 액세스에서 이렇게 관계 설정하는 거 조인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조인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내부 조인과 이너 조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 외부 조인, 아우터 조인이 있는데 아우터 조인은 왼쪽 외부 조인과 오른쪽 외부 조인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두 개의 테이블을
관계 설정할 때 내부 조인이라는 것은 두 개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만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학번이 그 기본키라고 할 때 뭐 1, 2, 3번이 있고 1, 3, 5번이 있다. 그럼 완전히 일치하는 건 지금 1번과 3번이 되겠죠. 요것만 표현하는 게 내부 조인이 되겠고요. 외부 조인은 한쪽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모두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왼쪽 외부 조인은 요걸 기준으로 해서 그럼 1, 2, 3이 나오게 되겠고요. 오른쪽 외부 조인은 요것을 기본으로 해서 1, 3, 5번이 모두 나오도록 하는 게 오른쪽 외부 조인이 되겠고요. 요것을 액세스에서 관계 설정할 때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행 쿼리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실행 쿼리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앞서 다른 쿼리들은 결과를 그저 보여주는데 그친다면 실행 쿼리라는 것은 이것을 실행하게 될 때 테이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 쿼리라는 것은 SQL 문으로 인서트 문으로 작성하게 되는데요. 테이블에 어떤 레코드를 삽입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고요. 하나의 인서트 문으로 하나 테이블에 여러 개의 테이블을 넣을 수가 있다. 근데 여러 개의 테이블에 동시에 삽입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이 형식을 insert into하고 테이블명하고 필드명, value하고 값, 그럼 이렇게 값들이 삽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식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업데이트 쿼리는 필드 값을 변경하는 것인데요. 역시 업데이트 구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인지 아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딜리트, 삭제 쿼리도 역시 형식들을 다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 쿼리의 경우에는 형식들을 하나하나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타 쿼리까지 쿼리의 종류들은 모두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매개 변수 쿼리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죠. 매개 변수를 입력받아서 조건에 맞는 것만 보여주는데요. 중요한 것은 조건 행에 대괄호로 묶어서 입력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조건을 age에 대한 조건을 크거나 같다 대괄호로 조회할 최소나의 입력이라고 했더니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20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이 조건이 20 이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대괄호로 표현을 한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크로스텝 쿼리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종의 엑셀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피벗 테이블과 비슷한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 쿼리는 이제 2개 이상의 쿼리를 합치는 기능이 되겠고요. 불일치 쿼리는 일치하지 않는 레코드 보여주는 거고 중복 데이터 검색 쿼리는 중복된 것을 보여주는 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들도 가능하면 하나하나 만들어 보시기만 하면 특징을 아주 쉽게 아실 수 있기 때문에 필기의 내용만으로 암기를 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폼 개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폼 개체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테이블이나 쿼리, SQL도 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테이블, 쿼리, SQL문을 원본으로 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고 조회나 편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폼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요. 폼에는 바운드 폼과 언바운드 폼이 있는데 바운드라는 것은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운드 폼은 다른 테이블이나 쿼리의 레코드가 연결되어 있는 폼이고 언바운드 폼은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폼의 구성 요소들 지금 보시면 이게 폼의 디자인 보기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각각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머리글 영역과 본문 영역과 그리고 바닥글 영역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요 각각의 영역들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폼을 만드는 방법도 나오는데 폼의 종류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봐두시면 좋겠고, 뒤쪽에 폼 분할과 모달 대화 상자의 의미도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폼 분할 여기 바로 나왔죠? 폼 분할은 폼의 보기 중에 데이터 시트 보기와 폼 보기를 동시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폼에 이렇게 나누어줘서 위쪽과 아래쪽이 다른 보기의 형태대로 표시가 되지만 동기화가 되어 있어서 같은 내용들을 다른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모달 대화 상자의 의미도 꼭 아셔야 되는데, 이 모달 대화 상자라는 것을 만들어서 실행하게 되면 다른 폼이나 개체를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끔 작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 보게 되죠. 창이 열려있는, 대화 상자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다른 작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폼 분할과 모달 대화 상자의 의미 꼭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폼 부분에서는 폼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폼 속성들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속성들은 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노란색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형식 탭의 캡션과 기본 보기와 또 이렇게 그림 크기 조정 모드, 레코드 선택기, 탐색 단추 이런 것들은 많이 문제가 출제되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봐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탭도 이거 원본을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 기타에서는 앞서 또 모달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모달에 대한 속성들도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폼에는 하위 폼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데요. 하위 폼이라는 것은 폼 안에 다른 폼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폼 안에 다른 폼이 들어갑니다. 근데 보통은 여기에서 어떤 값을 선택하게 되면 그것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의미해서 관계 설정할 때 보통 1대 다 관계로 지정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가 1의 관계가 되겠고 여기가 다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 폼은 반드시 단일 폼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한 레코드가 보여지는 거고, 하위 폼은 단일 폼도 되고 연속 폼도 되고 데이터 시트 형태도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폼과 하위 폼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할 때 연결할 필드의 데이터 형식이 같거나 호환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연결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컨트롤이라는 것은 폼이나 보고서를 구성할 수 있는 그래픽 개체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텍스트 상자나 콤보 상자, 목록 상자 이런 거 아실 텐데요. 그런 것들이 모두 컨트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도 뭐 연결된 게 있고 연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종류가 나눠지게 되겠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컨트롤의 종류들과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특징들이 다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의 종류들도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컨트롤 사용법들도 나와 있고, 이 폼이라는 것이 좀 어려운 게 폼 자체의 속성도 있지만 컨트롤 속성들, 각각의 컨트롤들이 가질 수 있는 속성들이 있고요. 이 속성들도 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잘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속성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지 못하는 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폼에서 또 많이 나오는 게 탭 순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거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요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화면에 폼이 표시되었을 때 탭 키를 누르면 다른 컨트롤로 이동이 되죠. 그 이동되는 순서를 요 메뉴를 통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지정하게 되면 이 순서대로 탭키를 눌렀을 때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컨트롤을 작성한 순서대로 탭 순서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 메뉴를 이용해서 변경할 수 있고요. 당연히 선이나 레이블에는 우리가 뭔가를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정할 수가 없겠죠. 여기에 관련되는 속성이 있는데요. 만약에 속성 창에 기타 탭의 탭 정지 속성에서 아니오를 선택하게 되면 탭 순서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탭 키를 눌러도 그쪽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은 우리 엑셀에도 있는 기능이죠. 근데 조금 다르기는 한데 어떤 특징들, 여기 중요한 것들 봐두시면 좋겠고요. 네. 우선순위 지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도메인 함수는 레코드 집합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되겠는데요. 이 함수 명칭은 우리 엑셀에서도 익히 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dcount, dsum, davg, dmax, dmin, dlookup 이런 거 어떤 조건에 맞는 것을 계산해서 보여주는 형식이 되겠는데요. 특별한 것은 여기에 인수에 모두 따옴표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따옴표가 들어가도록 형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점 주의하셔야 되겠고 아래쪽에 예시에 문제에 직접 출제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봐두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조건 같은 거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시면 큰 따옴표도 있고 큰 따옴표는 원래 인수에 쓰는 건데 작은 따옴표도 있죠. 이 작은 따옴표는 문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에 따옴표를 넣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보고서 개체가 되는데 폼 개체는 화면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보고서는 보통 출력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한다고 할 때 우리 보통 출력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출력하기 위한 개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고서의 종류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보고서도 있지만 뭐 우편물 레이블 같은 거 인쇄하는 것도 있고 업무 문서, 양식, 거래 명세서나 세금 계산서 만드는 것도 있고 우편 엽서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전제로 만들어지게 되고 특히 우편물 레이블을 만드는 마법세에 관한 내용들 여기 뭐 개수도 나와 있죠. 필드의 개수가 최대 10개다. 이런 조건들은 좀 봐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도 역시 하위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일대 다 관계를 나타낼 때 하위 폼처럼 하위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좋겠고 보기 형식은 폼과 굉장히 비슷하지만 또 인쇄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에 관한 보기 형식들도 있고 특히 레이아웃 보기라는 것은 보고서 보기와 디자인 보기를 혼합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 속성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보고서의 구성 요소들 폼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 내용들 나와 있고 보고서의 속성들도 폼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속성이 많습니다. 근데 뭐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하기는 한데 거기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 3가지 속성들을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적어도 이 3가지 속성들은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 중요한 내용이 그룹화 및 정렬과 그룹 머리글 바닥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룹화 및 정렬이라는 것은 폼에는 없고 보고서에서만 존재를 하는 것인데요. 그룹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같은 부서별로 같은 학과별로 이렇게 그룹을 만들고 그 안에서 또 정렬을 지정해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룹화에 관한 내용들, 옵션들도 살펴보실 필요 있고요. 이렇게 그룹을 지정하게 되면 앞서 설명드렸던 어떤 요약 함수들을 함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룹별로
그 카운트를 할 때는 그룹 머리글이나 그룹 바닥글에 지정하게 되면 카운트 별을 사용하면 그룹 안에서의 레코드 개수를 표시하게 되는데요. 보고서 머리글이나 보고서 바닥글의 카운트 별을 이용하게 되면 전체 레코드 개수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위치에 따라서 그룹의 개수를 표현할 수도 있고 전체의 개수를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고서에는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나 시간을 표시할 수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페이지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페이지를 표현할 때 페이지 이렇게 표현하면 현재 페이지, 페이지스 하면 전체 페이지, 요거는 문자열 연결하는 거고 따옴표는 그대로 표시하는 건데요. 특히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 거 요거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주 자주 출제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설정에 관한 것들도 좀 봐두시면 좋겠고요. 이제 뒤쪽에는 매크로와 모듈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매크로는 우리 앞서 엑셀에서 매크로 공부하셨는데 그런 개념과 같이 반복되는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모듈에 비해서 간단한 건데요. 근데 엑셀에서 매크로를 작성할 때는 키 기록 기능을 사용을 하셨었는데 액세스에서 매크로는 매크로 함수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함수들은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매크로의 특징들도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크로 작성하고 실행하는 이런 방법들도 나오는데 특히 매크로는 액세스의 매크로는 함수로 구성되기 때문에 제가 함수들 나열을 했는데요. 이게 물론 액세스 매크로의 전체 함수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 출제되는 것만 정리를 했고 특히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런 거는 정말 자주 사용되는 건데 오픈 폼 하면 폼을 연다는 거죠. 여러 가지 형식들 지정할 수 있고 오픈 쿼리는 쿼리를 연다. 오픈 리포트는 보고서를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건 적어도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모듈의 경우에는 매크로보다 좀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큰 부담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엑셀에서는 모듈이 좀 많이 출제가 되지만 액세스에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출제된 내용들은 예시로 넣어놨기 때문에 예시 부분을 중심으로 보시고 그곳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두 커맨드 개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앞서 매크로의 함수들이 있었죠. 이 액세스의 매크로 함수를 비주얼 베이직에서 실행하기 위한 개체를 두 커맨드 개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주요 메서드들 어떤 실행을 해줄 수 있는 메서드들인지 요것들을 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3과목 데이터베이스 일반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짚어드렸는데요. 앞서 계속 강조해 드렸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암기를 하면 변형 문제를 푸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실습을 하시면서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커말 필기 특강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